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년 2022년 이민년의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돼지띠에는 1995년 내년에 28세가 되는 을해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확히 60년 차이인 1935년 내년에 88세가 되는 을해생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28세가 되는 1995년생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88세가 되는 35년생하고 이 띠의 모양이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60년 단위로 움직이게 돼서 그래서 곧 60갑자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띠가 같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을해생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요 이민년이라고 하는 요 임이라는 글자, 이것은 곧 본인이 을해생인데 요 을해생 안에는 요 해중에는 임수라는 것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장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로하 씨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즉 해중의 임수가 내년에 비로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되는데, 요 해라는 글자는 이 을이 볼 때는 수생목해서 본인을 돕는 글자가 되는데, 이런 것을 곧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해생 분들 중에 본인의 팔자에 어딘가에 금이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올해 2021년 신축년에 그 본인이 속한 그 소속이 좀 더 강화되는 일단 에너지를 좀 얻게 되는데, 내년에 이민년이 되면 요 임이라는 글자가 본인의 소속에서 좀 더 좋은 글자가 돼서 승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해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신이라는 글자가 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간 피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2021년 신축년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보냈다면 내년에 2022년 이민년에 요 임이라는 글자가 본인을 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본인의 팔자에 잠재적으로 있었던 글자가 드러나는 것이고, 더군다나 임과 같이 온 요 호랑이라는 요 글자 자체가 을한테는 굉장한 뿌리가 되는 글자, 즉 뭐냐면 을이 만약에 휴대폰이라고 가정할 때 그 휴대폰의 충전기와 같은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오고, 더군다나 인과 해가 이렇게 합을 해서 이런 것을 육합이라고 하는데, 육합은 A와 B가 단순하게 일단 결합하는 형태로 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뭔가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이루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육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합 또는 삼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상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삼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원래 전혀 다른 이질적인 기운을 갖고 있던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뭉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렇게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해합, 묘술합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게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A와 B가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기운을 만들어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인과 해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임이라는 글자는 해중의 임수가 드러나게 된 거고, 요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본인 을에 굉장한 그 의지처가 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조직에 가담해서 작년에 열심히 일하면서 약간의 피로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올해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호랑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자신의 뿌리를 얻음과 동시에 뭔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립성과 자립성이 굉장히 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더군다나 여기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있는 글자들이 목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수목운으로 굉장히 흐르게 되는데, 수라는 글자는 요 을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왕성하게 해주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본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사업적인 형태의 프리랜서의 기질을 갖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더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요 인이라는 글자는
겉에서 볼 때는 목이지만 제가 화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묘진사오 이렇게 가게 될 때 화가 점점 왕성해지게 되는데 이 화라고 하는 기운은 을이 뭔가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활동성을 강화하는 기운이 되고, 더군다나 화라는 기운은 토를 생해서, 토라는 것은 을이 볼 때는 재물의 영역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내년부터 활동성이 왕성하게 되면서 재물을 얻는데도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의생이 본인이 원래 팔자에 있던 이 인수라고 하는 기능, 이것은 곧 배우 익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본인이 평소에 약간 그 자신의 사주팔자에 목이라는 기운이 좀 약했다면 이렇게 이민을 보게 되면 인수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곧 공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허가를 의미한다고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이 본인의 독립적인 형태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왔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획득해서 활동이 좀 더 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더군다나 만약 의뢰생 분들 중에 내년에 88세가 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을 굉장히 왕성하게 해주고, 이것을 곧 제가 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식을 주관하는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식이 좀 더 의식주에서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동할 때 좀 더 그 활발한 활동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47년 내년에 76세가 되는 정해생이 있습니다. 정해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주의 구조로 이 연만 보자면 이 정은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는 수가 됩니다. 즉 뭐냐면 해라는 글자는 정이 볼 때는 곧 관이 되니까 이것은 곧 본인의 소속을 의미하고, 만약에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조직에 가담할 수 있는 어떤 소속 에너지가 발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47년 76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 일을 마치시고 나와서 이미 정년퇴임을 한 지 오래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중의 임수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는 이 화가 볼 때는 목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이라는 것은 본인을 생하는 글자가 되고 인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명예를 올리는 글자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정해생이 본인이 만약에 공부하는 분야, 새롭게 공부하는 분야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직이 아니더라도 소모임이라던가 그런 곳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본인의 관이라고 하는 본인의 명예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만약 단체에 소속돼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해생한테는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좀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인이라는 글자는 이 정이 볼 때는 목이 되는데, 목은 곧 인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인수라는 것은 그 본인한테는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기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에 관련된 기운,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관련된 기운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임과 정이, 이것을 곧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것을 곧 천간이라고 하는데, 천간도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과 해가 이렇게 육합을 해서 이런 것을 천합지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본인이 뭔가를 진행을 할 때 계약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생이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 매수의 기회를 내년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본인이 만약에 여전히 사업적인 면모를 발휘하고 계셔서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한다면 내년 이민년이 되면 조직인데 조직과의 협력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이건 곧 환경적인 협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임과정이 이렇게 합한다는 것은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본인의 활동적으로나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76세가 되는 분들 중에서는 주변의 어떤 단체라던가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꾀해서 뭔가
인가라든가 허가를 받는다던가 뭔가 인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년을 노려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을 돕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본인보다는 좀 더 큰 조직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가능하면은 다른 협력업체들과의 좀 조화를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한다면 더욱더 좋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적인 일보다는 조직적인 일이 좀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정혜생이 만약에 개인 사업, 단순한 뭔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 이민이라는 것은 금이 굉장히 약화되는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정의 볼 때 금이라는 것은 곧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사 정혜생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재물의 관리가 좀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혜생 같은 경우에는 뭘 하든지 간에 내년에는 일을 벌리는 것을 좀 주의하고 돈을 쓰는 것에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가능하면 현금 자산을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려하신다면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59년 내년에 64세가 되는 기해생이 있습니다. 기해생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 임이라는 글자, 요 임이라는 글자는 기가 볼 때는 그 재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중의 임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 기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글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본인이 하던 일 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 결과물이 특히 좋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64세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원래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재물의 인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하던 일이 좀 더 잘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결과값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인이라는 글자는 기가 볼 때는 조직에 해당하는 글자니까 더군다나 본인과 이렇게 합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계약을 통해서 뭔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한다면은 재물의 성취는 굉장히 높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돼지띠가 공이 이 호랑이라고 하는 해 앞에서 말씀드린 다 돼지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12신살 중에 망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겁탈망실이라고 해서 망신이라는 것은 본인이 잃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경고망동에서 너무 자만해서 자신의 세력을 믿고 뭔가 좀 조심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실수를 통해서 잃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돼지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호랑이에는 좀 더 본인을 낮추고 겸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이죠. 기해생 같은 경우에는 관이 이렇게 드러나고 관 위에 재물을 얹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용한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현재 64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와 목이 강화될 때 더군다나 이 본인의 앉은 자리, 이 돼지띠라고 하는 것도 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이 좀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적으로 보면 폐와 호흡기 기관지, 그 다음에 대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 관리는 조금 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금이라는 것은 식신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통 이제 고전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재와 관이 이렇게 드러날 때는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한다면 원래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렇게 인해가 이렇게 합을 해서 인해가 합을 하면 목이 되는데 목이라는 것은 본인을 극하는 글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재물을 얻으려고 뭔가 크게 그 일을 벌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망신이 되고 이것이 목이 돼서 본인을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는 압력이 되고 부담이 되는 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뭔가 재물 활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71년 52세가 되는 신해생이 있습니다. 신해생도 마찬가지로 요 해중의 임수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 되고, 요 임이라는 글자는 금이 볼 때는 금생수하니까 본인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글자가 되고, 특히나 약간 이 신이라는 글자는 정밀 예리해상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더군다나 요 해 위에 있으면 요 신이라는 글자는 보통 육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띠보다 같은 돼지띠라고 하더라도 신해생이 좀 더 멋을 부리고 멋쟁이일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손재주가 좋고 남을 꾸미는 직업이라던가 미용에 관련된 거, 메이크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정밀 예리한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들은 다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본인의 재능을 뽐내서 인이라고 하는 재물을 벌기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이 인은 해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일이 잘 돼서 재물을 얻기에 좀 더 좋은 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해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만약에 52세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방송 연예에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남의 그 몸을 만지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아까 제가 정밀 예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미용업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좋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물상론에서는 금은 곧 수를 봐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봐야만 내실이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해라는 글자가 이 수가 되기 때문에 원래 내실이 있었는데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민년에 그것이 이렇게 비로소 드러나면서 그것이 곧 재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이라는 글자는 망신에 해당하는데 이 망신이라는 글자는 신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럴 때는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더군다나 이제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할 때 경고망동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한테는 좀 안 좋은 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이라는 글자는 겉에서 볼 땐 목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화로 변화할 수 있는 글자가 돼서, 특히나 오라는 글자를 월에서 본다면 인호가 회합해서 화를 만들어내서 화가 또 본인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좋고, 이 인이라는 글자는 신이 보면 희비운성으로 이제 절지라고 해서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끊어지는 구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해생도 내년 이민년에는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83년 40세가 되는 이제 개해생이 있습니다. 개는 천간도 수가 되고 지지도 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가 왕성한 글자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곧 목이 됩니다. 목은 곧 천간과 지지가 모두 활동하는 글자가 되는데,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인은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화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화운동이라는 것은 이 개가 볼 때도 그렇고 요 해, 돼지가 볼 때도 모두 다 재물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이 뭔가 재물 활동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개해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가 굉장히 왕성한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같이, 특히 이제 작년처럼 경자년, 신축년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곧 수의 방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너무 차가우면은 따뜻한 기운을 원하게 되고요, 너무 따뜻하면은 추운 기운을 원하게 되는데, 개해생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따뜻한 기운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개해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띠보다는 약간의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여지는데, 내년 이민년이 되면 인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고 곧 봄의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를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는데, 그것을 곧 임이라고 하는 본인과는 약간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일거리를 갖고 왔다라는 입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해가 이렇게 합을 한다는 것은 본인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지니는 사람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와서 본인과 협력 관계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개해생이 볼 때는 주변의 인물들과의 협력을 잘하고 그다음에 유대 관계를 잘한다면, 원래 본인이 알던 사람 중에, 왜냐하면 해라는 곳에서 나온 임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는 비견겁제의 공간이 되는데, 원래 알던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원래 본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좀 일이 잘 풀려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본인까지도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좋은 재물적인 성취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을 갖고 왔다는 점에서 일단 나쁘지 않고, 합의라는 것은 합의를 잘 이룰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좋은 구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육합 중에서도 이게 인과 해라는 것은 합의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합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보통 얘기할 때 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엔 약간 갈등 양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이럴 때 이제 본인이 뭔가 협의를 진행하거나 할 때 추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여러 번 살펴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은 둘의 뭔가 협의를 볼 때는 항상 그 근거 자료를 잘 마련해서 추후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이민년의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